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200억의 100배면은 그럼 2조란 말씀이세요? 예,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모든 재산 관리는 최태민이가 했고 그 최태민이가 관리했던 재산은 최순실한테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겨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에게 1억 원 승소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겼는지 설명을 좀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민석 의원이 이 최서원 씨 일가의 자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은닉된 자금이 조 단위가 넘는다, 몇 조가 된다, 페이퍼 컴퍼니 등이 세워져 있다, 이런 주장을 막 쏟아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 등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금 최서원 씨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국정농단의 핵심이고 본인이 잘못한 문제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중진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이렇게 쏟아내는 것, 지금 언론중재법 통과시키자고 하는 여당의 정신과도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 결과를 안민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일단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목받기 위해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좀 부끄러워해야 할 그러한 판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재판이 또 남았으니까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1심에서는 이렇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런데 일단 안민석 의원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본인 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는 최서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재명 캠프에 있기 이전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최서원 씨가 고소를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재명 캠프랑 연동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이 지금 몸담고 있는 게 이재명 캠프이기 때문에 이 캠프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불똥이 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본인이 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본인이 항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 모든 사안들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이재명 캠프에 있다 없다 이런 문제랑 연동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최서원 씨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사주를 냈다면 왜 이미지 파일을 줬을까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평범한 검사 대전에서 국민을 제보 내전의 혼동 속으로 몰아넣은 김웅 의원. 꽤 시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국회에 부르면 선거운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다. 윤 전 총장을 국회에 부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윤 전 총장 검증 받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도 여야가 따로 있다? 물음표를 다셨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